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파생상품론을 공부하게 된 조은규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기로 현대 금융시장에서의 혁신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되면서 굉장히 금융시장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이번 과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생상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수익 제고라고 해서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고성장하던 시기에는 금리가 10% 이상을 갖다가 줄 때도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 금리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예금만 하더라도 거의 10% 이상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 대비라든가 목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금리가 낮아지면서 뭔가 수익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파생상품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갖다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내가 이미 투자한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상거래 같은 걸 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이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거냐 하면은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시장이라든가 파생상품이 어떤 식으로 각 상품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왜 만들어졌고 거래 원리는 무엇인지, 이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어떤 나의 포지션이라든가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은 영어로는 derivatives라고 써요. 이 derivative의 S,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derivatives라고 하는데 이 derivatives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영어의 drive라고 하는 어떤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drive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서 끌어내다, 어디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우리가 우리 그 상품의 이름에서 파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또는 유래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derivatives를 갖다가 번역한 건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수로 derivative 하면은 영어에서는 파생어, 파생물이라고 해서 뭔가 기본이 되는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들을 그냥 derivative라고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first derivative라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1차 미분, 1차 도함수, 그게 원래 있는 원함수에서부터 1차 미분, 2차 미분 이런 식으로 파생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함수나 미분을 1차 도함수를 first derivative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초가 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들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 기초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예금도 있을 수 있고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라고 하면은
뭐 원유라든가 금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자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을 통칭해서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제 해외에 있는 금융 자격증으로 가장 유명한 게 CFA라고 해서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CFA는 보통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실제로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최근에 이제 필수 자격증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CFA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FRM이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저,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라고 해서 어떤 금융회사에서 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활용되는 자격증인데, 이런 데서도 뭐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이라고 해서 실제로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상품을 갖다가 권유하려거나 자문을 하게 되면은 이 파생상품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 파생상품론을 공부해야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함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인데,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데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파생상품론이 기초 과목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론을 공부하려면은 재무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과목인 재무관리라든가 또는 경영통계, 어떤 수식 가격 결정 같은 걸 배우기 위해서 경영통계, 투자론 같은 과목들이 선수 과목으로 공부가 되면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갖다가 제가 강의하면서 주제별로 어떤 재무관리나 투자론, 경영통계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추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게 된다면 선수 과목 미2수자도 수강은 가능하도록 지금 강의를 갖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지 전체적인 목차를 갖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파생상품 개요라고 해서 파생상품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면은 꼭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할 거고요. 파생상품을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오버뷰를 갖다 한번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자율에 대한 얘기는 이미 뭐 재무관리라든가 투자론을 갖다 공부한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생상품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3강의 정도를 통해 갖고 채권의 가격이라든가 현물이자율, 선도이자율, 그 다음에 듀레이션, 볼록성,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텐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상품은 선물과 있고 선도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상품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래하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고 선도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선물과 선도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라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있는데 이런 지수들을 미래에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이 주가지수 선물. 그다음에 통화 선물은 환율과 관련된 거. 미래에 내가 $1 환율을 얼마에 거래하겠다. 그다음에 상품 선물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자재, 즉 원유라든가 금이라든가 곡물과 관련된 선물. 그다음에 금리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자율과 관련된 선물. 이런 선물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가격 결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얘기하는 게 선물에 대한 거고요.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상대방이 서로 간에 뭐를 갖다가 주고받는 계약을 우리가 수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합과 관련돼서도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기초자산이 금리인 경우, 통화인 경우, 주식인 경우 또는 수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옵션에 관련된 수합이거든요. 옵션인 경우, 그다음에 변동성인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수합에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우리 이 파생상품론에서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보다 조금 다른 모양인데 선물은 내가 미래 시점에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 팔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하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은 옵션을 갖다 행사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요.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션을 거래할 때는 초기에 누군가가 옵션을 팔면 누군가가 옵션을 사게 돼요. 그래서 옵션을 사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옵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포지션, 옵션에 대한 시장, 그 다음에 옵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추후에 옵션의 가격을 갖다가 계산하고 결정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뭐 푸콜 패러티라든가 이항 모형이라든가 블랙쇼츠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거고 이런 옵션과 관련된 가격 결정이 나중에 수합이라든가 또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신용 파생상품, 날씨 에너지 보험 파생상품, 그 다음에 파생상품 투자의 실패와 교훈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신용 파생상품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또는 내가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대출금을 갖다 받지 못하게 되겠죠. 또는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갖다가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하냐 하면은 제3자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내 채권에 원금을 갖다가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부도가 나는 거에 대한 그런 보존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보험성으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비용을 주겠다. 이런 계약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도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신용 사건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신용 사건의 위험을 갖다가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파생 상품을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대규모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 올림픽 같은 게 있다. 그런데 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큰 홍수가 온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온다거나 그래서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올림픽을 실제로 주최하는 국가라든가 체육단체가 날씨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되는 시기에 악천후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벤트나 체육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배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날씨 파생 상품이에요. 이거 말고도 날씨 파생 상품은 농작물 같은 것,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피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날씨 파생 상품도 있겠고, 에너지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라든가 또는 보험과 관련된 파생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들이 실제로 이런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파생 상품이라는 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잘못하거나 해갖고 어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파생 상품 투자로 인한 실패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면서 파생 상품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개념 설명은 앞에서 얘기했던 옵션이라든가 또는 선물이라든가 선도라든가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했죠. 주식이라든가 또는 채권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자산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이게 그 시장에서 거래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가 구조가 될 거고,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실제로 거래하는지가 거래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갖고 전체적으로 파생상품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생기면 거래가 되려면 가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도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A 회사의 주가는 200원, 뭐 B 회사의 주가는 300원, 이런 식으로 거래되려면 그게 왜 적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회사인 경우에 주가가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더 많을수록 가격이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현금 흐름에 따른 손익,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개념과 어떤 수식에 의해 갖고 예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서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강의 속에서 공부 방법을 얘기하면, 강의 내용은 가능한 한 당일 복습하고 정리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내가 이해했던 내용들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가능한 한 강의를 들으면서 당일날 바로 본인들이 복습해보는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두 가지를 갖다가 당부할 텐데, 이 파생상품을 갖다 이해하려면은 파생상품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즉, 지금부터 몇 개월 후에 얼마를 받거나 얼마를 내주거나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그려보면은, 아, 결국 이 거래가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또는 약간 손실의 위험이 더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흐름이나 구조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그게 가격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개념으로 이해했었던 것들이 확실히 자기 것으로 내재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구조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그 결과에 따른 가격을 계산해보고 이 두 가지를 갖다 꼭 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전달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무관리라든가 투자론 교재들 참고하는 것도 좋고, 물론 우리 수업에서 Q&A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갖고 질문하게 되면 제가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파생상품론 강의에 대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